자, 접지저항 측정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갈로 해가지고 전이강화법이다라고 해놨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이강화법을 이용해가지고 접지저항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접지저항 측정도 이해를 하고 나면 뭐 그 내용이 엄청 쉬워요. 그 접지저항 측정은 전이강화법에 의한 측정이 일반적인 거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접지저항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 자체가 전이강화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때 현실적으로 여기는 무한 원점에 대한 접지극의 전이 상승을 기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지극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접지 저항을 측정을 해야 되겠는데, 접지 저항, 접지극이 대지에 잘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접지 저항을 측정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전이가 상승한다라고 했잖아요. 전이가 이렇게 쫙 상승을 하는 이 전압을 알면, 전압 V를 알면, 전압 V를 알고 여기 전류를 흘려줬으니까 전류 I를 알면 여기 접지 저항 R은 여기에 흘려준 전류에 대해서 여기 전압이 떴으니까 전이 상승만큼 접지극의 저항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 텐데, 문제는 이 전압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지전이 상승한 거에 대한 상승분 전압을 측정을 하려면 기준 전이가 있어야 되는데, 기준 전이는 어딘가에 먼 곳에 무한 원점까지 가가지고 전이가 상승해가지고 샥 이렇게 줄어들 테니까 샥 줄어들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 기준이 되는 곳의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측정하기가 참 곤란한데, 현실적으로는 유한한 구간에, 무한한 구간까지 가서 측정할 게 아니라 이 전이에 대한 측정을 현실적으로는 이 주변에서는 높게 뜨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어느 정도 낮아져가지고는 거의 이제 낮은 전압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유한한 구간에서 이 전압을 측정을 하면 이게 뜬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접지극의 저항을 계산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전이강화법에 의한 그럼 이론을 보면은,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린 원리처럼 접지극의 전류 I를 유입한다. 이 극이 접지극이에요. 접지극의 전류 I를 강제로 유입을 하는 겁니다. 유입을 하고 여기에 유입이 됐을 때 여기 전이가 상승을 하고 떨어지는 그런 전이 곡선을 그려진다라는 거죠. 이 주변의 대지에 의해서 V만큼 높아지는데, 이때 전이 상승값과 전류의 B, 그러니까 전이 상승값의 꼭지점과 전류의 B를 가지고 R은 I분의 V 해서 접지저항을 측정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류는 내가 흘려주는 거니까 알 수 있는 거고, 이때 전이 상승분이 얼만큼 되는지를 측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측정하면 되는 거고, 그때 이 전이극을 이제 P극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 P극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개요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된다? 이론적으로 무한한 거리까지 가야지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거다. 근데 현실적으로 적당한 거리, 이것도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적당히 먼 거리로 가면은 이게 값이 측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I는 R분의 V니까 전압이 낮게 측정이 되면 이 접지저항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낮은 접지저항이 측정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P극을 박아가지고 이 P극이 이 실제 접지극 쪽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전이 차가 별로 발생 안 하니까 이게 접지저항 측정에 오류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 P극을 멀리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정확한 측정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 이게 뭐 P극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죠. C극도 같이 가야죠. C극하고 P극이 멀리 가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구성은 이 극이 접지극인 거고, C극과 P극은 이게 전이 보조극, 그 다음에 C극은 전류 보조극,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는 곳이니까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우리 측정은 측정할 때는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건 뭐 교류를 사용한다, 직류를 사용하면 전기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교류를 사용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뭐 잠깐 측정할 때는 직류를 사용해도 문제는 없을 거고요. 뭔가 연속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곳에는 교류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파수는 어떤 교류 주파수를 사용을 하는데 1kHz 정도 이하의 어떤 주파수를 사용하면 되겠고, 유도가 되지 않게끔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60Hz하고 좀 분리가 되는 주파수로 하면은 정확한 오류가 나지 않고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국 P의 EP 간의 전이차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그때 전류와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EP 간의 전이를 측정할 수 있다면 이 전이를 측정을 해서 접지저항 측정값을 갖는다. 그래서 요 옴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우리가 답안지에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측정 시 주의사항은 두 개의 보조 전극의 위치는
접지 저항이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까지 이격하는 것이 가장 이제 우리가 정밀한 측정값을 갖는 참값을 갖는 포인트다라는 거고요. 자, 전위 분포 곡선은 전위 분포 곡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전위 분포 곡선의 개념과 어떤 판정.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전위강화법으로 측정을 하는데, 전위강화법으로 측정할 때 E극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C극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멀지 않고 가까우면 여기 전류 I가 흘러나오는, 이게 대지로 흘러 들어가는 곳이라고 할게요. 흘러 들어가는 곳에 어떤 전압이 이렇게 뜰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었죠.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은 이게 C극으로 흘러서 바깥으로 나가는 전류에 의해서 또 대지 전위가 상승을 할 텐데, 여기도 내가 접지극을 이렇게 하나 박아놨으니까 보조극으로, 이때는 어떠한 낮은 전압이 이렇게 뜨겠죠. 이렇게 흘러서 뜰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 지금 이 그림은 E극에서의 전위가 이렇게 뜨고 이 C극에서의 전위가 이렇게 뜬다라는 건데, C극이 가깝게 간다면, 지금 제가 반대로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전류의 기준을 해서 전위가 이렇게 뜬다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는 곳의 전위는 또 이렇게 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두 개가 가까우면 여기 뜨는 전압이 요렇게 뜨고 이렇게 뜨고 이렇게 뜨겠죠. 근데 요 사이의 전압으로 요렇게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전위 곡선 자체가 그려지고,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E극에서 이렇게 뜰 것이고 이게 C극에서 이렇게 뜰 것인데, 여기가 수평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수평 부분이 멀리 떨어진 곳에 생긴다. 이 수평 부분에 뭐를 박으면 된다? P극을 박는다면 이 수평 부분은 이 전위 상승이 미치지 않는 범위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P극을 받고 그때 이 E극에서 뜨는 전위를 측정을 하면은 확실한 접지저항 측정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 부분이 발생하지 않죠. 가까우면 E극하고 C극이 가까우면. E극하고 C극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양쪽에서 발생하는 전위 상승값이 서로 겹치지가 않는 수평 부분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수평 부분이 발생할 때까지 접지 전극과 전류 전극을 이격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이 수평 부분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왜냐하면 무한 원점까지 이렇게 갈 거니까, 쭉 갈 거니까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평 부분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이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위강화법에 의해서 접지정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측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E극과 C극을 엄청나게 멀리 떨어뜨려야지 되고, 수평 부분에다가 P극을 박아야 된다. 그게 기본 이론이에요. 자, 여기에서 저항구역이란이라고 나오는데, 저항구역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항구역에 대해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저항구역은 접지 전극을 중심으로 전위가 이렇게 떠요. 그죠? 이렇게 뜨는데 어느 정도 가서는 이렇게 낮아지는 게 확 줄어들 겁니다. 여기서 전위가 떴다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낮아져서 갈 거고, 이렇게 낮아져서 가는데, 전압이 이렇게 어떠한 기준점에서 전압이 어느 정도 뜨는 구간, 거기를 여기 접지 전극에서 반지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을 하나 딱 방구를 그린 다음에 이 구간을 저항구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의미도 그냥 그대로예요. 여기에서 전위가 높게 뜨는 이유는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 점의 대지의 저항이 여기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거고요. 대지 저항이 그럼 왜 높게 나타나느냐? R은 로 A분의 L인데 대지 고유저항이 높으면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일반적으로 높은 거고, 대지 고유저항이 높든 낮든 하나의 대지 고유저항이다라고 하면 이게 단면적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진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작은 점에서부터 단면적으로 볼 건지 점점 퍼져서 쫙 흘러나가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쪽의 단면적은 상당히 커진다는 거죠. 이런 쪽으로 갈수록 이 전류가 흐르는 범위 내에서 받는 저항 자체는 작은 거예요. 이 단면적이, 대지의 단면적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래서 그쪽에는 전류 밀도가 당연히 줄어들고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게 적용을 해가지고 전압이 안 뜨는 거죠. 그 전압이 실질적으로 뜨는 구역, 여기를 무슨 구역이라고 한다? 저항구역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론상은 무한 원점까지 포함되나 대부분은 접지 전극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범위 내에 저항구역 형성이 된다. 요만큼 전위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 전류극도 마찬가지죠.
어떤 반대의 전이겠지만 이렇게 전압을 걸었으면 여기는 이렇게 전압이 뜨는 거겠지만 하여튼 여기에 저항구역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고 저항구역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 P극을 설치를 하면 또 확실하게 접지장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이 상승이 저항구역에서 끝나며 이외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주시면 되고 전이 상승 곡선으로는 수평보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답은 전이 분포와 저항구역의 관계. 지금 설명 다 한 거죠. 전이 분포가 뜬 거에서 저항구역이 관계가 되는 건데 E극과 C극이 너무 근접한 경우는 이 저항구역이 오버랩 돼요. 이 전이 상승이 오버랩 되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저항구역이 오버랩이 되니까 이 오버랩 되는 구간에서의 전이 분포 곡선은 여기 두 개의 E극에서 생긴 전이 C극에서 생긴 전이가 그대로 이 가운데 이 P극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요렇게 생기는 것이고 P극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으면 이러한 전압, P극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으면 이러한 전압이 P극의 기준 전이로 뜬다는 거죠. 그러면 요 가까이 설치되면 전이차가 얼마 안 나는 거고 멀리 설치되면 P극이 C극과 E극에서 C극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압이 더 높게 측정이 되고 전압이 높게 측정이 되면 접지 저항이 I는 R분의 V니까 R이 높게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P극이 E극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항이 낮게 측정이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충분히 멀리 떨어뜨려 가지고 저항구역 밖의 수평 부분에다가 P극을 설치를 해야지 정밀도가 높은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접지장 측정 시 현실적으로 수평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격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수평 부분이 발생하게끔 하려면 막 200m, 300m 막 이렇게 400m 막 떨어져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떨어뜨려서 우리가 접지 저항을 측정할 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줄을 다 끌고 가야 될 테니까. 우리는 접지 저항 측정계를 보면 몇 메타 정도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게 제가 봐서는 한 20m 정도?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줄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가가지고 이게 접지극이 있는데 이 C극이 한 20m 정도 떨어진 곳에다 C극을 받고 P극은 그 사이에다가 박아가지고 측정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 전이 분포 곡선이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P극의 접지극을 E극과 C극 사이에다가 P극을 박아야 되는데 어떤 지점에 박는 것이 이론적으로 정확한 정밀한 측정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되었냐면 61.8% 되는 지역에 P극을 박으라라는 거예요. 자, E극에 설치된 실제로 접지극하고 이 보조 접지극을 전류 접지극을 C극을 설치를 할 거고 C극 요 사이의 거리의 절반이 아니라 61.8% 정도 되는 곳에 여기 P극을 박으면 이때 가장 정밀한 측정법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전이 상승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뜬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뜰 것이고 C극에서는 전이 상승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 P극을 여기에다가 꽝 박으면 여기 어떤 사이값이 이렇게 전이 곡선이 생길 거 아닙니까? 합성된 것이 생겼을 때 여기에 P극이 61.8% 되는 점에서 거의 0볼트가 되는 기준 전위를 잡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61.8%가 되는 것이 확실한지 안 확실한지 증명을 해보라라는 거죠. 61.8%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전이강화법에 대해서 접지장을 측정을 할 때 그렇다라고 하면 이 61.8% C극의 61.8%가 되는 거리에다가 P극을 받으면 확실히 오차가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증명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해보면 됩니다. 자, E극과 C극 사이 61.8% 위치를 P극에다가 박을 경우, P극을 설치할 경우에 측정 오차가 생기지 않음을 증명한다라는 거고요. 전류 I가 유입이 E극에서 대지로 유입이 되고 이 전류 I는 C극에서 밖으로 유출이 되고 대지로부터 유출이 되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증명하는 식을 한번 세워본다는 거고요. 증명하는 순서만 우리가 알아두면 됩니다. 근데 순서도 막 외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첫 번째 하여튼 여기 P극의 위치를 박았을 때 P극의 전위가 정확하게 거의 0전위가 되는 지점을 찾아보자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전위 상승 곡선이 합성이 이렇게 될 텐데 그런 지점을 찾아보자라는 거고. 그러면 전류가 대지로 흘러 들어갈 때 처음에 여기 흘러 들어갈 때 여기 접지극에서 생기는 전압 그거 측정하면 되겠죠? 방구형 접지극이다라고 가정한 방구형 접지극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이만한 방구라기보다는 여기 이 크기로 봐서는 사실 이렇게 작은 방구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반지름은 반지름 R인 그런 방구형에서 전위 상승 한번 해보는 거고, 전위 상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I는 I 곱하기 R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방구형 접지극의 저항은 어떻게 돼요? 2파이 반지름 R분의 대지고유장 로만큼 저항이 뜨는 거거든요. 여기에 전류 곱하기 R 이렇게 하면 전압이 뜨는 겁니다. 여기 전압이. 자, 그 다음에 이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P점에서의 전위. 왜냐하면 요 전위차만큼 여기 전압이 뜰 테니까 그 P점의 전위는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럼 2파이 거리 P, 거리가 P잖아요. 이게 거리만 2파이 P의 전류 R만큼 여기에 뜬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압이 낮게 뜨는 거죠. 그래서 이 P점에서의 이 P 간에 뜨는 전압도 여기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전위차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P 간의 전위차 구하고 그 다음에 유출 전류 I 이게 죄송합니다. 다시 이극의 전위 상승을 구하고 그 다음에 P점에서 전위 상승을 구한 다음에 V2극에 있는 거하고 VP극의 전위차를 구하면 실제로 이 유입 전류 되는 곳에서의 전위차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출 전류로 나가는 게 이제 간섭을 할 텐데 유출 전류 I에 대한 E극의 전위, 유출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됐을 때 그때 C극의 전위가 아니라 또 어떤 극의 전위를 구해요? E극의 전위를 구하는 거예요. E극의 전위를 구하려면 거리가 얼만큼이에요? 이만큼이잖아. 방향은 반대고, 방향은 반대에 따라서 2파이 C분의 로 I, 방향은 마이너스 I 이렇게 해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전압이 결정이 됩니까? 요 지점에 전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 유출 전류에 따라서 생기는 이 전위 곡선에서 요 지점의 전압을 찾는 겁니다. 찾아놓고 그 다음에 또 유출 전류 I에 대한 P극의 전위, 유출 전류 I 때문에 이 P극의 전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 점의 전위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전위차를 또 구해봅니다. 유출 전류에 의한 E극과 P극의 전위차.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의 전위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합성을 해요. 더해가지고 뭐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두 개 합성을 해서 여기 딱 이 기준 전위가 되게끔 되는, 그러니까 오차가 없어지는 그런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P극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그게 딱 0으로 올 것이냐, P극의 위치가 여기에 있으면 딱 0으로 올 것이냐, 아니면 어느 지점에 있으면 0으로 올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E극과 C극 사이에 61.8%의 위치에 정해놓으면 오차가 없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이론을 우리가 아니까 나머지는 이 순서에 맞춰서 오음의 법칙만 가지고 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금방. 자, 이것도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제가 증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는 방구형 접지정, 방구형의 접지정은 2파이 R의 로다. 그러면 이극의 전위도 2파이 P다. 여기 이만큼 거리에 대한 전위는 2파이 이 거리 C만큼의 이 전류를 곱하면은 거기에 전위가 된다라는 기본 개념을 알고, 그러면 여기 유입이 되는 전류에서의 E극 자체의 전위 상승은 여기 반지름이 R인 이 방구형 접지극을 E극으로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봉형이 들어가 있죠. 봉형이 들어가 있는데 봉형으로 들어가 있으면 계산이 안 되니까 방구형 접지극을 기본으로 놓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E극의 전위 이제 구했어요. 2파이 R분의 로 I로 해서 구했어요. 쓸까 말까? 2파이 R분의 로 I. 그 다음에 어떤 거 구해야 됩니까? 유입 전류에 대한 P극의 전위를 구해야 되겠죠. 요 지점의 거리, 요 지점의 전위는 2파이 P분의 로 I. 그래서 2파이 P분의 로 I 이렇게 곱한 겁니다. 그리고 요 두 개의 전위차를 구해야지 되겠죠. 전위차 V1이라고 해놓고 한번 구해볼게요. V1은 V2 빼기 VP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V2 빼기 VP를 해가지고 V2 2파이 R분의 로 I, 그 다음에 VP 빼기 2파이 P분의 로 I 이렇게 해놓고 2파이 뭐가 같습니까? 2파이 로 I가 같잖아요. 그 2파이 로 I를 묶어내고 R분의 1 빼기 P분의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V1은
2파이 R분의 2파이 2파이분의 로 곱하기 I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R분의 1 빼기 P분의 1이 되면 V1이 된다. 이번에 이제 유출되는 전류에 의해서 이번에도 E극의 전위 그 다음에 P극의 전위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 지점은 요 지점의 전위 그리고 요 지점의 전위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구하면은 거리만 넣으면 돼요. 거리만. 자, 요 지점의 전위는 거리가 얼마예요? 여기 E에서 C까지 거리니까 이 C가 반지름이 된다는 거죠. 이 거리로 보면 C라는 문자를 이게 거리 P, 거리 C 이렇게 두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 유출 전류에 대한 이극의 전위가 2파이 C분의 로 I예요. 근데 유출 전류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 반대로 유출 전류에 대한 P극의 전위는 이제 요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요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C-P 하면은 요 지점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극에 대한 전위가 여기에서 생기는 전압 2파이 C-P의 로 I 이렇게 해서 구해놨다는 겁니다. 방향은 반대 방향의 전류가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이 두 지점의 전위차, 이 지점의 전위차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 이렇게를 구해보면은 이거 첫 번째 거 빼기 유출 전류에 대한 이극, 그 다음에 유출 전류에 대한 P극 두 개를 한번 빼보는 겁니다. 자, 빼면 요 2파이 C 로분의 로 I 그대로 적고요. 빼기 마이너스 2파이 C 마이너스 P분의 로 I 그대로 적어요. 적은 다음에 뭐를 공통인 걸 빼냅니다. 마이너스 2파이 로 I가 2파이 로 I 요게 공통이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이너스 2파이 로 I 요게 공통이에요. 그럼 남는 건 뭐예요? C분의 1 빼기 C 마이너스 P분의 1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C분의 1 빼기 C 마이너스 P분의 1 빼기 이렇게 해서 묶어내고 이게 뭐예요? 얘가 V2가 여기 V2가 되는 거죠. V2. 그럼 V2는 다시 적어볼게요. 2파이 로의 전류 I 해놓고 거리가 C분의 1 빼기 C 마이너스 P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제 합성을 한번 해보는 거죠. 합성을 하면은 이 지점이든 이 지점 P극을 받은 지점에 여기 V1과 V2를 한번 합성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합성을 해본다라는 것은 뭐 여기 보니까 뭐 중첩의 원리로 계산한다는 게 합성이 되는 거죠. 그럼 V1 플러스 V2 두 개를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죠. 두 개를 더하면은 2파이 로의 I 이제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R분의 1 빼기 P분의 1 두 개 더하기 잠깐만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파이 로의 로 I에 여기에서 뭐 C분의 1 빼기 C 마이너스 P분의 1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 2파이 로 I를 빼내는 거예요. 2파이 로 I 여기서 2파이 로 I만 빼내면 2파이 로의 I에다가 그냥 뭐 다 산수입니다. 마이너스 1 R분의 1 빼기 P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C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플러스 해가지고 플러스 C 마이너스 P분의 1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여기 요 접지극에 우리 반지름이 R인 요 방구형 접지극이라고 가정한 곳에 뜨는 전압을 측정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 전압은 뭐가 뜨는 겁니까? 수식으로 보면은 2파이 반지름 R분의 로 I 얘가 여기에 실제로 뜨는 전압이거든요.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P극을 어디에다가 박아야지 되느냐라는 거고. 자, 그러니까 2파이 R분의 로 I 얘가 무슨 값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구하려고 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2파이 R분의 로 I 요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오차항이 되더라라는 거죠. 얘가 이 오차항 값이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차항을 0으로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C분의 1 플러스 C 마이너스 P분의 1 그거를 마이너스를 빼내고 이렇게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하니까 이 값이 된 겁니다. 그래서 P분의 1이 됐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C분의 1이 됐고 이거 마이너스에 C 마이너스 P분의 1 여기서 된 거다. 얘가 0이 되면 된다. 그래서 요것만 0을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얘를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한번 더해보는 거예요. 더하기를 더해야 되니까 분모를 통분해야 되죠. 그 분모를 통분하기 위해서 분모를 뭘로 두면 돼요? P 곱하기 C 곱하기 C 마이너스 P 곱하기 이렇게 묶어놓을까? C 마이너스
P, 요거를 분모로 두고 분자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되죠. 분자를 만들려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이거 P분의 1이니까 뭐가 빠지는 거예요? C에 C-P 더하기, 그 다음에 C분의 1이 분자였으니까 C가 날아가고 P 곱하기 또 C-P. 이번에 또 뭐 빼기, 그죠? 빼기, 이게 날아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P 곱하기 C, 이렇게가 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분자를 이제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자수식이 0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오차항을 정해 놓고요. 오차항을 통분을 합니다. 통분을 해서 여기에서 P, C-P로 통분을 한 다음에 분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분자를 만들어 놓고 얘가 0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쭉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니까 C 곱하기 C, C의 제곱, 빼기 CP, 플러스 C, 그 다음에 또 CP, 마이너스 PP,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PC는 0,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CP하고 CP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날아가죠. 남는 거는 C의 제곱, 마이너스 PC 있고, 마이너스 P의 제곱. 여기 P의 제곱, 요것만 남는 거예요. C의 제곱, 마이너스 PC, 마이너스 P의 제곱은 0에서 이제 변수를 P로 잡을 겁니다. 왜 변수를 P로 잡아요? P극의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이게 E극이고, 이거 P극이고, 이거 C극인데, 이 거리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P극의 거리를, 이 거리 P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P를 변수로 해서 이렇게 P제곱 플러스 CP 마이너스 C의 제곱, 여기까지만 우리가 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해 공식을 이용했더니, 나온 값이 결과적으로 어떤 값을 갖는다? 그럼 책에 있는 거 볼까요? 마이너스 0.5C, 또 뭐가 나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1.8%니까 그냥 61.8%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뭐 0.618이 되려면 1.118 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암기 안 해도 61.8을 알면 요거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P 값이 나온다는 거죠. P극의 거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P극의 거리는 C극의 위치에 이 값을 결과적으로 값을 보면 마이너스 0.5하고 플러스 1.118C가 나오니까 여기 플러스 0.618C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1.618C가 나오고, 그리고 마이너스라는 값은 거리 값에서 맞지 않으니까 버리고 플러스인 값을 취해서 61.8% 또는 0.618 되는 지점에 P극을 박으면 된다라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건 뭐 암기하면 좋겠는데, 암기를 굳이 안 해도 61.8이라는 걸 내가 알면 앞에 0.5C,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118C라는 거를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값은 어떻게 구해냈어요? 근해 공식으로 구해냈잖아요. 근해 공식까지 답안지에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미리 건너간 거예요. 자, 근해 공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P 값을 구해낸 건데, 근해 공식이라는 게 AX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C가 0일 때 X 값을 구하는 게 근해 공식 아닙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이게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P의 제곱, 여기다가 P의 제곱, 나온 게 이거니까, 플러스 CP, 마이너스 C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똑같이 해놓고, 뭐를 구하고 싶어요? P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P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데, 이 a가 뭐예요? a가 1이다 라고. 그럼 2 곱하기 1 분의 마이너스 b니까 뭐가 됩니까? 여기 b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c가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b 자리에 c가 있다니까요, 그죠? c의 제곱 마이너스 4ac, 4a는 1 곱하기 c의 자리가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C의 제곱이 있네. 그래서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해서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풀어내니까 2분의 마이너스 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C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4인데 마이너스 C의 제곱이 있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4C의 제곱이 되더라.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뭐가 돼요? 5C의 제곱이 되는 거네요. 5C의 제곱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C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의
C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C니까 마이너스 0.5C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하면은 1.118이 된다는 계산기로 두들기면 2분의 루트 5를 하면 1.118C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 답안지에 근해 공식으로 풀어내는 걸 답안지화 시킬 필요는 없어요. 지금 포인트는 뭐예요? 포인트는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앞으로 쭉 갔을 때 이 순서대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유입이 될 때 E극의 전이, 그 다음에 P극의 전이, 그 두 개의 전이 차, 그 다음에 밖으로 흘러나가는 전류에 의해서 E극의 전이, 그 다음에 C극의 전이, 그게 두 개의 전이 차, 그 두 개를 합한다. 합해가지고 나온 어떤 값을 가지고 오차항을 만들어낸다. 이거 오차항이다라고 정해놓고 오차항을 0으로 만든다. 이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오차항을 0으로 만든 다음에는 통분을 시켜서 분자를 0으로 하면 된다는 거고, 분자를 P로 정리를 해서 근해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나온 결과값이 마이너스 0.5 플러스 마이너스 1.118C가 된다. 이것만 풀어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식이냐, 나 이거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결과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첫 번째인 거고, 언젠가는 한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는 문제를 공부를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대칭좌표법에 의한 일선 지락전류, 그 다음에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 그 다음에 성간 단락이 됐을 때 흐르는 전류, 그죠? 이런 것들을 대칭좌표법으로 우리가 증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증명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증명하는 식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해두면 좋겠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의미를 알게 됩니다. 왜 61.8%의 위치가 되는 건지, 그 점이 왜 오차가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61.8% 되는 지역에, E극과 C극의 61.8%가 되는 지역에 P극을 박아놓으면 가장 정확한 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20m 정도 떨어진 접지극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C극을 박을 텐데, 여기에서 내가 어디에다가 박아야지 좋을까? 대부분 다 어디다가 박습니까? 가운데다 박겠죠, 대부분. 가운데다 딱 박아가지고 측정을 하면은 여기 전이 상승이 이렇게 되는 곳에서 여기 지점에서 측정을 하게 되니까, 이게 C극에 의한 전이가 이렇게 좀 들어오더라도 여기 E극에 대한 전이 상승만큼의 이 가운데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 전이차가 조금 작게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R은 I분의 V라는데 이게 전압이 낮게 측정이 돼요. 그럼 내가 측정한 값이 어떤 값이 되는 겁니까? 실제 접지 저항보다 작은 값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개념적으로 P극을 한번 움직여봐요. 이쪽으로 E극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낮은 저항이 측정이 되고, C극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높은 저항이 측정이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높은 저항이 측정이 됐는데 그게 만족한다. 그러면 패스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1.8%가 거의 정확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약간 C극에 가깝게 P극을 설치해놓고 접지장을 측정을 하면 실제 접지저항보다 약간 높은 높은 저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저항값이 만족한다면, 내가 목표하는 값에 3옴 이하가 된다 또는 5옴 이하가 된다 만족한다면 그때 오케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61.8%보다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측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측정도 해봤어요. 여기 밖에 나가서 우리 저기 박재민 기술사 2차 공부할 때 접지저항계가 있으니까 이거 막 물어보다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막 설명을 해주다가 안 되겠다, 가서 한번 측정해보자. 그리고 이제 데려가서 측정을 했거든요. 그 실제로 P극의 위치를 옮겨봤어요. 옮겨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E극 쪽으로 가까이 가면 접지저항이 낮게 측정이 되고, C극으로 가까이 가면 접지저항이 높게 측정이 되고, 그렇게 돼요.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실무를 통해서 알고 또 답안지화를 또 시키면 좋겠죠. 나중에 면접 가서도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알고 있으면 내가 진짜 측정해본 것처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접지장 측정 방법에 대한 종류를 볼게요. 이것도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요, 책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보고 간단하게 보고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접지저항 계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접지저항 측정 방법의 종류, 책에 나와 있는, 우리 기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대규모 접지체를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소규모 접지체를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고, 뭔가 전이강화법이나 전이차계식, 전압 강화식 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전이강화법으로 우리는 측정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들도 전이강화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 전이강화법은 이제 다 알아요. 접지극이 있으면 여기에 P극과 C극을 설치를 해가지고 P극이 전이극이고 C극이 전류극이다. 전류를 흘려준 다음에 거기에 전이차를 이극과 P극의 전이차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뭡니까? 교류 전원을 써가지고 평상시에 항상 측정이 되는 접지 저항을 항상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다라고 보면 회로 구성은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전압 변압기, 그 다음에 어떤 슬라이더, 어떤 이 전압 조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류 측정계도 있고, 그 다음에 전압을 측정해야 되는 전압계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뭐 진공 전압계를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전압계죠, 그냥. 그래서 백큐움 이 전압계 해가지고 VV라고 해놨는데, 아무튼 뭐 전압계인 거고. 여기 뭐 선은 어떤 실드 선을 썼다라는 게 다른 거에서 어떤 유도 노이즈에 의한 그런 전압이 측정이 안 되게끔 하려고 실드선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 전압 변압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슬라이더라고 해서 전압을 이 흘려주는 전류를 조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소스인 전압을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공관 전압계를 써가지고 여기 P극의 전위를 측정하는 거. 측정 방법은 우리 전이강화법에 의한 측정 방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극에서 C극으로 전류를 흘려주고 거기에 뜨는 전이차를 측정을 해가지고 실제 접지 저항은 R분의 V로 해가지고 구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이강화법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림 자체를 보니까 접지망이에요. 그죠? 접지망, 대규모 접지체를 해서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여기에도 어디입니까? 측정기에서 전류를 흘려줍니다. 접지망으로 전류를 흘려주고 전류가 돌아올 수 있는 보조 접지극을 설치해요. 전류 보조 접지극, C극을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전류를 흘리고, 전류를 흘렸을 때 여기에 전이가 뜨는 게 이렇게 전이 상승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지에 뜨는 전이 상승치. 예, 그 전이 상승치를 P극을 통해서 측정을 할 건데, P극을 E극과 C극 사이에다 설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반대편에다가 어느 지점에다가 영전이가 되는 어느 멀리 있는 지점에다가 설치를 해서 대규모 접지망의 접지 저항을 측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뭐 한 300m, 접지망 길이에 뭐 4에서 5배 이렇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안전공사에서 사용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안전공사에서 사용하는 게 여기에 여기 접지망 구성의 약 2.5배 정도를 떨어뜨려서 실제로 설치를 한다. 그럼 뭐 여기 100m의 접지망이다라고 하면 한 250m 정도는 떨어뜨려서 대규모 접지체의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회로 구성은 일반 전이강화법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C극과 접지망 사이에 P극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 다른 방향으로 해서 P극을 설치하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접지체에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나왔고, 측정 전류는 접지 저항값이 뭐 상당히 낮다라는 거고, 낮으니까 뭐 다른 것에 대한 유대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뭐 20에서 30A 값으로 측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 값이면 접지 저항 측정하는 거에 좀 상당히 큰 전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측정법은 그냥 여기는 측정법이 두 가지를 극성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실제로 극성을 전환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흘려줘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극성을 전환해가지고 여기에 뜨는 전압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두 가지를 측정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전압을 측정하고 두 번째 전압을 측정한다라는 건데, 제가 이게 실무에서 싹 와닿지 않는 방법이긴 해요. 아무튼 여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은 두 개의 전압을 측정을 했을 때 나오는 어떤 값들, 이런 값들, V0 값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성을 해서 나와 있는 전압을 가지고 이렇게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건 지금 간단하게 보긴 봤는데요, 이거보다는 실제로 안전공사에서 대규모 접지체에 사용하는 방법,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 답안지도 그걸 가지고 쓰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이 대규모 접지망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안전공사에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 이거를 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간이접지형 계산법이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측정하는 거는 이렇게 간이형인 접지 저항계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라는 거고. 자, 다시 이제 섞어 놓고요. 다시 실무에서 적용하는 접지 저항 측정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 첫 번째는
보조극을 일직선으로 해서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봉형 접지극일 때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일직선으로 배열해가지고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조극을 90에서 180도 이 C극과 P극을 90도 여기에다 두고 여기에다가 어떤 P극을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180도로 해서 C극을 설치하고 P극을 이쪽에다 설치하는 방법, 요렇게 가지고 대규모 접지극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IEEE 141에 나오는 방법이고, 첫 번째 설치하는 방법은 우리 IC의 어떤 부속서에 나와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두 가지가 실제로 측정하는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클램프온 측정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클램프온 측정기 가지고 접지선에다 그냥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냥 여기 몇 옴이다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 조건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실무에서 이 세 가지를 쓴다라는 거죠. 접지봉, 간단한 접지봉에 접지극 측정하는 방법, 접지장 측정하는 방법, 대규모 접지망에 접지장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그냥 유지관리 하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측정해보는 방법으로 클램프온 측정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클램프온 측정 방법과 전이강화법을 이용한 방법이 비교를 한번 해보면, 뭐 클램프온은 그냥 여기다가 접지선에다가 쫙 클램프온을 대면은 여기 저기 어딘가에 박혀있는 접지봉에 접지저항을 알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일반적인 포령 방법은 P극과 C극을 박아가지고 전이강화법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이게 일직선으로 배치해서 측정하는 방법 또는 봉형 접지장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두고, 자, 이때는 우리가 공부한 거하고 같아요. P극과 C극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전류를 흘려주고 전이강화법에 의해서 E극과 P극 사이의 전위를 측정해가지고 R은 R분의 V로 하는 방법인 거고요. 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전류 보조극 간에 80m 이상은 그래도 이격을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0m 이상을 이격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 못할 경우에는 정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61.8% 되는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그래도 정밀한 값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80m 이상 띄어도 그 수평 부분이 나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61.8%에 그래도 설치를 하는 방법으로 안전공사의 기준이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접지극의 접지저항이 찬값인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 61.8%인 내가 생각하는 지역,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한 51.8% 되는 지역, 그리고 71.8%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번 다 찍어보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61.8인 지역, 그 다음에 51.8로 가면은 접지장이 작게 측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차가 그 작은 방향으로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 더 C극으로 붙으면은 오차가 플러스 방향으로, 접지장이 커지는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렇게 생겨가지고 세 개를 한번 찍어보고 그 세 개의 평균을 가지고 저항값을 나타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개의 평균을 가졌을 때 이 세 개의 오차가 또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오차가 너무 크다라는 것은 이 62.8%에 못 찍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쪽으로 한참 가거나 이쪽으로 한참 오거나 그렇게 하면은 오차가 커져요. 세 지점의 오차가. 그런데 61.8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하면은 그 세 지점의 오차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 세 지점의 오차에 대한 게 제일 큰 것과, 그러니까 71.8과 그 다음에 이 평균적인 걸 나타내서 그 오차가 5% 이내일 때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공사에 실제로 이 접지장 측정 지침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조극을 90도나 180도로 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대규모 접지극에 설치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아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하고 같고, 여기에 보면은 뭐 메타수로 보면은 이게 접지극이 91.43m일 때 22.8,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22.8, 거의 같은 간격으로 띄웠어요. 이 배수가 한 2.5배 정도, 접지극의 규모보다 2.5배 정도 거리를 띄워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때는 C극과 P극이 있는데, C극에 전류를 흘려가지고 여기에 뜨는 접지망에 뜨는 전압을 측정을 하는 거죠. P극을 전위보조극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측정해보고, 그 다음에 C극과 P극의 단자를 바꿔봅니다. 이렇게 여기를 C극으로 하고 이쪽을 P극으로 했을 때 어떻게 접지장이 측정이 되는지. 그렇다라는 것은, 이렇게 많이 오차가 생긴다라는 것은요, 이 전류보조극과 전위보조극에 멀리 띄웠는데 그 사이에 어떤 대지 고유 저항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그러면은 차이가 좀 날 겁니다. 근데
대지 고유 저항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해서 측정을 해서 오차가 별로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개념을 보면 가능한 멀리 이격한다. 근데 그림으로 봤을 때 2.5배 이상 정도는 이격한다 라는 거고, 그리고 저항값의 차이가 반대로 결선해서 측정한 두 측정 값을 취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C극과 P극과 P극과 C극을 서로 바꿔가지고 하는데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측정한 값의 차이가 15% 이하여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CP일 때, 그 다음에 PC일 때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떤 한 개하고 이 두 개를 평균냈을 때 어떤 저항값이 있는데, 평균냈을 때 저항값이 15% 이내에 들어오면 이 평균값을 그대로 접지저항으로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의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개가 이제 정석으로 하는 방법인 거고, 소규모일 때, 대규모일 때, 그리고 그냥 접지선에다가 클램프온 측정 방법을 통해서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논리로 하는 거냐라면 다중 접지 시스템의 측정에 사용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을 하나 박아놓고 여기 접지선을 이렇게 끌고 가서 뭐 외함을 접지를 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탁 측정을 하면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일단 어떤 접지극이 다른 데 또 이렇게 박혀 있다라든지, 또 연결이 돼서 다른 데 박혀 있다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일반적인 수용가다라고 하면 여기에 예전에 했던 1종 접지가 있고, 여기에 2종 접지가 있고, 여기에는 3종 접지가 있고, 여기 뭐 특3종 접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막 해놨어요. 분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단자로 나중에 이렇게 하나 묶어놓고 여기에 클램프온을 가지고 땅 측정을 하면은 요 지점에 접지 저항 값이 측정이 된다라는 이론인데, 어떻게 측정을 해야지 되느냐. 아무튼 우리는 기본적인 이론이 뭐예요? 이거 R은 R분의 V예요. 그죠? R은 R분의 V.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줘야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때 뜨는 전압이 있어야지 저항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클램프온 측정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단면인데, 단면에 보면은 여기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탁 닫으면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자석 파이가 흘러 들어가가지고 여기 전류가 몇 암페어인지 측정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쪽에 보면은 여기 접지선에 유도 전압을 일으킵니다. 유도 전압을 일으켜서 여기 전류가 흐르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장치 자체가.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저항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인데, 간단하게. 자, 이게 특징이 접지 시스템을 분리를 안 해놓고, 원래 이거 다 분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P극하고 C극 박아가지고 측정을 하고, 여기에서도 분리해놓고 여기에 P극하고 C극하고 박아가지고 측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분리하지 않고도 이렇게 클램프온으로 탁탁탁 걸어서 측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뭐냐면, 여기에 접지극이 여러 개 박혀 있는 경우에 거기에 클램프온 타입을 가지고 걸어보면 거기서 유도 전압을 일으켜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측정이 되면 실제로 이 접지 저항은 R분의 E만큼 접지 저항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접지 저항은 여기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 저항 R이, 접지 저항이 얘도 접지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 극이 두 개밖에 없으면 R은 R분의 E를 해가지고 가는데 두 개의 저항에 걸린 거니까, 내가 그냥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거 그냥 나누기 2를 하면, 여기 Rx와 R1이 두 개가 더해진 거니까 나누기 2를 하면, 주변에 이게 똑같은 조건의 접지극이라면 나누기 2를 해도 이 하나의 저항값의 저항을 어느 정도는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접지봉이랑 여기 접지봉이랑 대지가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건데, 이게 여러 개 있을 때, 접지극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내가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이렇게 흘려줄 텐데 이렇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돌아오니까 여기에 저항도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나의 지금 접지 저항 측정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접지 저항 값이 있고 나머지 접지 저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렬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여기 합성 저항이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합성 저항은 R분의 1, R분의 1, R분의 1 다 돼가지고 분의 1이 합성 저항인데, 이 값이 상당히 작아지기 때문에 내가 측정한 값에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여기 걸어놓은
곳에 접지극의 접지 저항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클램프원 측정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클램프원 측정 방법을 써서 해도 되느냐? 이거 거의 뭐 부적합하다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실제 접지 저항보다 작게 측정이 돼요? 크게 측정이 돼요? 이론적으로 보면 실제 접지 저항보다 아니요, 조금 크게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만족하면은 어느 정도 만족한 값이다라는 거를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측정을 했을 때 뭐 이게 뭐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은 뭐냐? 여러 개의 이 접지극이 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좀 정밀도를 갖는 측정 값을 갖는다라는 거고, 그럼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냐? 배전선로, 우리 전주에다가 다 접지봉을 박잖아요, 그죠? 전주에다가 뭐 띄어서 박을 수도 있는데 많이 박혀 있잖아요. 그 박혀 있는 곳에 접지장을 측정할 때 풀러가지고 E극과 C극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해야지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측정하지 않아도 그냥 클램프원만 갖다 대면은 여기에 접지장을 측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여기다 갖다 대면 여기에 접지장, 네 번째 갖다 대면 여기에 접지장을 각각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클램프원 측정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접지저항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접지봉에 E극과 C극을 박아가지고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그 소규모 접지극에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대규모 접지망, 요즘 이제 공통접지, 통합접지 많이 하니까 이제 건축물에도 접지망 깔아놓고 많이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접지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클램프원으로 다중접지선의 접지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측정시 유의사항은 다 나왔어요. 측정시 유의사항은 우선 어때요? 접지극에서 C극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능한 멀리 떨어뜨려야 된다. 가능한 멀리 떨어뜨려서 E극과 C극의 저항구역이 겹치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 기본 원리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답안지 쓸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상으로 그 수평 부분이 생겨야지 되는데, 수평부가 생기기가 실무적으로 어렵다. 그럴 때 그 P극의 위치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된다? E극과 C극 사이에 62.8% 지점 되는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정밀한 값을 얻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이강화법 원리를 이용하고 일직선이 되게끔 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멀리 떨어뜨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61.8% 되는 지역에다가 P극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일직선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 혹시 이게 뭐 여기서 이 방향이든 일직선이 되게끔 하는 방법인 건데, 자, 여기 P극과 C극과 E극 사이에 일직선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는 E극과 C극을 설치를 해놓고 여기에 박을 수 없는 조건이다라는 거죠. 현장에 가보니까 뭐 포장이 돼 있든지 어떻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C극을 그러니까 P극하고 C극하고의 거리에서 이렇게 반지름의 원주상을 그려놓고 여기 어떤 지점이든지 여기 지점이든지 이게 P극을 설치를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좋은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접지극의 측정 시 뭐 유의사항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접지저항 측정의 원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전이강화법에 의한 원리로 우리 접지저항을 측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P극과 C극을 보조극으로 설치를 하는 거고, P극은 전이 보조극이고 C극은 전류 보조극이다 설명을 해놓고, 여기에서 실제로 측정되는 측정값은 흘려주는 전류분에 여기에서 P극에 설치되는 전압, 그게 실제로 E극에 뜬 전압이죠. 정확하게 E극에 뜬 전압을 측정을 해가지고 저항을 구한다, 접지저항을 구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접지저항 측정 시에는 전이 분포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있으면, C극이 E극에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있으면 저항 구역이 겹친다, 수평 구역이 나오지 않는다, 전이 분포 곡선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이랬을 때는 정밀한 측정값을 갖기가 어렵다. 이유는 E극의 전압을 정확하게 측정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걸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C극을 멀리 떨어뜨려야 되고, 전이 분포 곡선을 그렸을 때 수평부가 나오는 곳에 P극을 설치를 해야 되는 실정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 저항 구역이 겹치지 않게끔 멀리 떨어지는 것은
실무에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61.8%의 위치에다가 우리 P극을 설치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61.8%의 법칙에 대해서 증명해봐라라는 문제가 혹시 나오게 된다면 바로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 E극의 전위 상승 값 2파이 R분의 로 I, 그 다음에 유입 전류에 대한 P극의 전위 상승 값 2파이 거리 P분의 로 I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유입 전류에 대한 요게 실제로 그럼 전위차 이거 두 개 한번 빼보고 그리고 유출 전류에 대한 E극의 전위, 그래서 이 C 거리를 넣고 2파이 C분의 로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된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유출 전류에 대한 P극의 전위는 요 거리만큼 생기는 걸,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니까 C-P로 해야지, C-P로 해서 요 사이의 거리를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위를 구한 다음에 또 두 전위차를 구해냅니다. 유출 전류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실제 이 P 간의 전위차를 유입 전류에 대해서 뜨는 전위차, 그 다음에 유출 전류에 대한 전위차, 이 두 개를 합성을 해가지고 이 지점이 오차가 없는 지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오차항을 0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해 공식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실제로 P가 0.618C가 되는 지점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접지장 측정에 대한 실무에서는 전위 강화법을 이용을 하는데 일렬로 배치를 해서 C극과 P극을 설치를 하는 그런 방법.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측정하는 방법이고, 이게 일직선이 어려울 때는 이게 C극과 P극의 거리상의 원주상에다가 P극을 박아도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규모 접지극일 때는 그러니까 C극과 P극을 90도 또는 180도 위치를 하고, 간격은 이 접지극 규모의 2.5배 정도 이상 띄어가지고 실제로 측정을 하는데, 두 번을 극을 바꿔가지고 측정을 해봐서 나온 평균값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오차가 15% 이하인 경우에 만족하는 값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 클램폰 측정 방법은 혹시 이걸 물었을 때 또는 그냥 뭉뚱그려서 접지장 측정 방법을 얘기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실무에 적용하는 다른 방법 해서 그냥 소개만 해주면 됩니다. 이거 너무 자세하게 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클램폰 측정 방법이고, 이 측정법은 여러 개의 접지극이 연결되어 있을 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접지 저항의 적용은 나머지의 병렬 합성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여러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접지장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공통통합접지의 접지장 측정 방법이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중점적으로 가야 될 게 대규모 접지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지장 측정 시 전위강화법에 의한 측정법과 측정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그럼 뭐 쭉 설명해가지고 설명하면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저항구역이 겹치지 않는 지점에 P극을 박아야 된다는 게 여기에 중점적으로 나와줘야지 되는 겁니다. 유의사항에. 그 다음에 61.8%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시오라고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